더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책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원서 읽을 때 꼭 알고 있으면 좋은 팁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원서 읽기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난 원서 읽기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또 고민이셔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매달 최소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근래에 정말 원서 읽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팁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걸 계속 하기에는 버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버겁고 힘드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을 때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시는데요. 모르는 어휘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휘가 막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파악하는데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휘를 많이 챙기고 공부하고 내가 이걸 알아야지 다음 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시는데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작은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원서 읽기가 빨리 지치기가 쉽고 지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서 읽기를 통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흐름이에요. 이 책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만큼만 여러분들이 어휘든 새로운 것이든 챙겨가시면 되고요. 모르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모르는 단어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내가 뜻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이거를 내가 배우고 알아서 그 다음에 넘어가겠다 했다면 아마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모르는 것들은 알고 찾아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원서 읽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독해 공부를 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을 읽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원서 읽기는 일단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책의 흐름을 내가 타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알고 마스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책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면서 모르는 건 좀 덮고 넘어가시면서 계속 전진하시는 게 원서 읽기를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비유를 이렇게 들고 싶은데요.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외여행지 간 곳 중에 기억나는 여행지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4박 5일을 보냈다고 쳐요. 그런데 그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했고 어디를 갔고 뭘 먹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기억 남는 여행지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그때 내가 봤던 어떤 뭐 조형물이든 어떤 자연이든 뭔가 기억 남는 것들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 맛은 이랬고 분위기는 이랬고 기억합니다. 참 좋았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여행지의 디테일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 내 머릿속에 그 여행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험 또는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또 누구랑 갔는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 머릿속에 얼만큼 인상적이었는가, 어떤 깨달음을 줬는가, 어떤 즐거움을 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여행이 굉장히 좋았다, 별로였다라는 그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원서 읽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원서 읽기도 여러분이 어디 여행지를 갔다 오는 것과 똑같아요. 책을 볼 때는 각 챕터가 여러분이 거치게 되는 여행지에서 거치게 되는 건물 또는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갔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해외에 어떤 식당을 갔어요. 그게 맛집이라서 갔는데 그 식당 안에 어떠한 메뉴들이 있었고 그 메뉴에 가격은 뭐였으며 그리고 내가 몇 시에 갔고
내가 어디에 앉았고 그런 거 다 기억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줬던 그 음식, 분위기, 머릿속에 남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그때 식당이 어땠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이 원설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식당의 직원이 누구였는지 그런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인상 깊었던 어떤 군데군데의 모습들은 기억하면서 아, 이 식당은 이랬어 라고 기억을 하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바로 한 챕터 한 챕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 챕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났다.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하고 다 찾아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해외의 어떤 맛집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메뉴가 뭔지 정확하게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그 메뉴의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위치 몇 번째 테이블에 앉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챙겨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그 식당에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떤 분위기에서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 흐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서 읽기에 실패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다. 소설이든 그 다음에 비소설류도 마찬가지 분명히 읽다 보면 모르는 것,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 그리고 어떤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들을 다 챙겨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흐름을 타서 갈 수 있을 정도만 챙겨가시고요. 특별히 모르는 어휘에 너무 집중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분명 모르는 건 있다 할지라도 그 책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원설기가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재미를 찾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때 원서 읽기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어휘를 챙겨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The Midnight Library 책 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와, 이 문장을 읽어봤더니 모르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한 문장인데 일단 너무 길고요. Cracked paving slabs, rain glows tarmac, curb 같은 낯선 표현들이 줄줄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을 처음 보면 머릿속에 처음에 딱 떠오르는 건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요.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게 그 캐릭터의 감정선이란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흐름을 따라서 간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단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거를 뽑을 수 있을까요? Stepped out, 그쵸? 걸어 나왔다. 그리고 breathing, hardly breathing. 그리고 뭘 봤냐면 creature, 어떤 생명체를 봤죠. 근데 생명체가요, lying,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러져 있냐? tarmac, 도로란 뜻이죠. curb, 그 도로 턱,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쓰러져 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게 즉 핵심 줄기만 기억하고 이 어휘를 챙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 흐름을 따라서 단어를 뽑을 때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문장 안에서 주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즉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체가 누군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she stepped out. 그녀가 step out. 걸어 나온 거죠.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즉 상태를 찾는 거예요. 즉 그녀의 지금 감정이 어떠냐면 hardly breathing. 지금 숨을 거의 못 쉬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든지 편안한 상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she saw a creature. 무엇을 봤는가? creature. 어떤 생명체를 봤죠. 근데 그 생명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lying.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러져 있어요? curb. 바로 그 도로 턱, 도로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어만 챙긴다면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동물이 도로 가장자리 턱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즉
차에 치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hardly breathing, 숨을 쉬지 못한 채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렇게 있는 상태를 묘사한 한 부분인 거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모든 걸 챙겨간다 라고 한다면 She stepped out onto the wet, cracked paving slabs. 여기서 wet, 젖어서 cracked, 금이 간 paving slabs. 보도블록 위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Hardly breathing, 숨을 쉬지 못한 채 saw the poor ginger-furred creature. ginger-furred, 주황색 빛 털을 가진 동물이에요. 여기서는 고양이거든요. 그 고양이를 봤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lying, 쓰러져 있죠? On the rain-glossed, rain-glossed. 비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tarmac, 도로에 쓰러져 있는 주황색 빛털을 가진 동물을 봤다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이 책을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5개가 넘지 않는 책이 여러분 수준에 맞는 책이라고 하지만 또 때로는 책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작가가 쓰는 문체에 또 따라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휘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겨간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wet, cracked, paving slabs, 그 다음에 ginger-furred creature, rain-glossed tarmac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정지 구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도 어떤 도로를 달리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운전이 재미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모두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꼼꼼한 여행은 될 수 있겠지만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여행은 될 수가 없어요. 원서 읽기를 지속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정도의 단어만 챙겨가시고 계속 그 읽기가 즐겁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브레이크 구간만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그 읽은 내용에 대한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도 좋고요. 아니면 단 한 문장이라도 내가 이런 걸 느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나 써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만의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노션 같은 앱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저만의 어떤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읽은 내용들 중에 남기고 싶은 문장은 복사를 해서 옮겨 놓는다든지 언제 어디서든 쉽게 간편하게 열고 기록할 수 있는 그걸 찾아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든 여러분이 비공개 설정으로 해서 간편하게 접속해서 내용을 남길 수 있는 건 뭐든지 좋고요. 또 직접 손으로 써서 하고 싶다 하시면 필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기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을 남기면요, 여러분이 좀 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책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one way가 아니고 two way communication처럼 될 수 있고요. 단순히 한 문장 또는 한 단어일지라도 여러분만의 그 기록이 쌓이면요, 그 기록이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계속 쓸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원서 때문이었거든요. 일단 뭔가 쓰기 위해서는 글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책을 읽고 나면 그냥 덮진 않았고 읽고 난 다음에 저만의 생각을 잠깐이라도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긴 것이 하나의 또 소재가 되어서 글감이 되고 생각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돼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씩 남기고 있는 글을 읽고 난 이후의 기록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그 읽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쓰고 재가공하기에 너무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록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혼자 읽으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원서 읽기를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6, 7, 8, 9 이제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요. 6월 달부터 같이 하셨던 멤버들은 지금 매달 책을 한 권씩 떼셨거든요. 근데 그 책들 중에는 스터디를 하면서 구매한 책도 있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인데, 아, 저거 한번 읽어야지 했는데 읽지 못했던 그 책을 내가 아닌 다른 멤버들과 함께 읽음으로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서 읽기, 또 영어 공부 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길게 가야 되는 장거리 경주는요,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아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저는 이 말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원서를 읽을 때도 그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고,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혼자 하긴 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것들은 저는 먼저 사람들을 주변에 모아서 같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스터디를 통해서 저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 힘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저는 원서 읽기 정말 잘하고 싶고 생활에 루틴으로 정착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이미 자신의 삶의 루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단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 들어갈 때 함께 있으면서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모으시든지 사람한테로 가든지 아니면 저와 같이 원서 읽기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책은요, 책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서 풍부하게 폭넓게 읽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원서들 중에서 보면요, 특히 베스트셀러의 원서들은 그 작가들이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로 그 책이나 작가를 검색하기만 하면 그 작가의 강연, 팟캐스트 또는 뭐 인터뷰 영상들이 정말 쉽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내 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원서를 읽어볼 때 그 책의 저자를 찾아보고요. 그 저자가 어떤 영상을 남겼는지 유튜브로 일단 저는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유명한 작가들은 보통 테드톡에서 강연하시는 분들도 많고, 북클럽 강연하는 것도 있고, 인터뷰 영상도 있고, 다양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같이 찾아봐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먼저 그걸 보는 편이고요. 또 책을 보다가 보기도 하고, 책을 다 보고 난 후에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책만 보다 보면 이 작가는 어떨까? 혼자 그냥 상상하잖아요. 이 작가는 이런 모습일까? 근데 실제로 그 작가가 직접 말한 강연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의 말투는 이렇구나. 이 사람은 강연할 때 이런 거를 강조하는구나. 책에서 봤던 내용과 겹치면서 다시 한번 복습도 되고요. 그 작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작가가 쓴 다른 책들도 보게 되고, 또 비슷한 류의 다른 작가가 쓴 책들도 보게 되고 확장 공부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그냥 이 책, 이 작가 이 책만 읽어야지, 이 페이퍼만 봐야지 하는 것과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해 보는 것은 그 세계가 굉장히 달라요. 폭넓게 책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팁인데요, 바로 여러분, 낭독하기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묵독으로 하게 되죠. 조용히 읽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좀 더 쉽게 나왔던 영어 발음들이 뭔가 모르게 조금 예전보다 불편해졌고, 예전보다 쉽게 나왔던 영어 문장이 조금 불편해진 걸 제가 스스로 감지했거든요. 영어 발음이나 말하는 것 자체가 직접 말하면서 훈련하면서 다듬어지고 연마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리딩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듣는 게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reading은 listening의 바로 이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듣기를 정말 잘하려면 reading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것을 눈으로도 잘 따라할 수 있다면 귀로 들을 수 있고요. 내가 눈으로 그 책 테스트를 이렇게 읽어가는데도 못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들어도 그 귀가 트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 리딩을 하면 저절로 리스닝 실력이 좋아져요. 근데 이 스피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피킹은 직접 내가 그 소리를 읽고 말하고 연습하는 영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낭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Read aloud. 원서를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을 하긴 힘들어요. 하지만 한 챕터 중에서 한두 페이지라도 여러분들이 낭독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낭독을 하면 소리와 친해질 수 있고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독일 막스 플랑크 인지뇌과학연구소에서요, 2025년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묵독은 전두엽, 인슐라 같은 고차원 인지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는 것을 감지했대요. 그러니까 즉, 이 묵독을 통해서는요,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더 깊은 이해, 깊은 사고에 도움을 주는 경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낭독은요, 운동 피질과 청각 피질이 활성화되어서 읽기와 말하기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연구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낭독은 읽기와 말하기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묵독은 깊은 이해를 도와주고요. 원서 읽기 할 때 낭독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읽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영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원서를 끝까지 읽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챙겨가는 5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라. 그리고 기록을 반드시 해라. 같이 읽을 수 있는 동료들을 찾아라. 다양한 소스를 이용해서 책을 읽어라. 마지막, 낭독을 병행해라. 흐름, 기록, 동료, 소스, 낭독. 이 5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원서 읽기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정보들은 이 챗GPT를 포함한 다양한 AI가 금방 채워줄 수가 있는데요.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를 하는 힘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원서 읽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이 되어야 되고, 많이 시도하고 또 실패도 해보면서 여러분만의 방법도 찾아가야 되는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AI를 활용한 원서 읽기 정말 재밌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